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대표님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가 네. UAM,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니. 네. 세상에. 아니 초등학생 때 그 뭐 미래 그리기 할 때 네. 빠지지 않는 게 그 하늘 나는 자동차 그리고 막 그렇죠. 그렇게 했었잖아요. 모든 초등학생들의 꿈이죠. 네.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UAM이거든요. 이 네. UAM이 뭐죠? 뭐 처음에는 PAV, 뭐 에어택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UAM이라는 용어로 좀 통일되는 분위기예요. 업계에서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형 항공기. 도심 항공. 그러니까 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냥 에어택시라는 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택시. 근데 이 네. 드론 같은 경우도 막 날아다니다가 추락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 에어택시 괜찮을까요? 그럼 불안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신기술에 대해서. 항상 늘 뭐 네.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떨어지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항공 산업이라는 게 네. 그동안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네. 왜냐면 이게 기계 산업은 그 과거 100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특히 전범국에서 많이 이렇게 비행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다 전쟁을 그렇죠. 위한 기기들이었구나. 그런 이제 네. 기술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동력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기계 장치였는데 네.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다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전자장치로 바뀌고 있죠. 그럼 세계 최고의 전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그리고 모터 기술 네. 배터리만으로는 또 안 돼요. UAM이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돼요? 보조 엔진이 달려야겠죠. 네. 수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했어요. 이야, 아이템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이제는 그렇죠. UAM까지 UAM까지. 대한민국이 우리 국뽕방송 아이템이 이제 와, 진짜 네. 오늘도 국뽕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다 이제 나중에 그렇죠. 먹는 건가요? 이게 단순 디바이스 측면도 있는데요. 네. UAM이라는 게 네. 굉장히 고밀접화된 도시에 적합해요. 우리 세계 네. 최고의 또 메트로 시티가 서울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인구 밀집도 그쵸. 높죠. 네. 예, 이런 데서 또 굉장히 또 서비스를 테스트 베드화하기 좋고 여기서 이제 상용화를 한 다음에 시스템 전체를 또 해외에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오. 우리나라 신도시, 네. 베트남 같은 데다 수출하잖아요. 아. 똑같은 거죠. 단순 하드웨어뿐만 네.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까지 서비스까지 같이 수출하면 네. 굉장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고층 빌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또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추락의 위험이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안 기술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헬기처럼 한 개 달려 있으면 이게 네. 문제가 생기면 추락할 수도 있는데 네. 드론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한 개가 두 개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 그렇죠. 나머지 프로펠러를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비상 착륙은 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이 좋고 요즘에 드론들 같은 경우는 네. AI로 자동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수평 유지해서 옛날에는 되게 드론 기술이 중요했잖아요. 네. 조종하는 기술.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수평이나 이런 것들 잘 해서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네. 따라오면서 촬영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다 기술들로 보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에어 택시 네. 말고 나중에 개인 자동차도 이렇게 네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을 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네. UAM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 택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중교통에 적합해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화하기에는 네. 이런 어떤 기술이나 제도나 사회적인 수용성들이 아직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참 뒤에 어떤 일일 것 같고 아직까지는 택시, 에어 택시,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괜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네. 비싸지 않을까요? 이게 어. 지금 대중교통도 다 사실 세금으로 많이 그렇죠. 충당이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 계속 과밀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인프라 비용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지하 밑에 서로. 굴을 파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죠.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쌉니다. 그렇겠다. 네. 뭐 도로 뚫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팔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네. 2025년까지 UAM에 대한 어떤 실증 계획, 어떤 사업화 계획에 대한 어떤 네.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노선은 한강변이 첫 번째, 그러니까 지하철로 치면 1호선이 될 거고요. 2호선은 이렇게 서울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노선이 늘어나겠죠. 전철처럼. 그러면 서울 내에 어떤 터미널들 각 거점이 계속 생길 거예요. 거점이 계속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지면 도시간 이동이 가능해져요. 여의도에서
저기 김포 인천공항까지 네. 11만 원 정도 비용이면 11만 원? 네. 그리고 이게 파일럿이 없이 원격 조종이 되면 1인당 2만 원까지 떨어질 2만 원이요? 네네. 20분 만에 갈 수 이야, 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세상에. 그렇죠. 택시보다 훨씬 싸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그렇죠. 오, 대중교통의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가격이거든요. 진짜 근데 심지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네. 몇 년도에 이게 2025년부터 상용화가 되는 거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프로토타입 그 기체를 공개를 합니다. 와. 작년에는 이제 현대차가 네. 우버하고 손잡고 그 프로토타입 기체를 CES에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거고요.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랑 그리고 인프라, 터미널이랑 이런 서비스,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서 착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빠른 시일 안에 몇 년 후면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수가 그렇죠. 있다니. 그때 꼭 정말 시험 비행.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시험 비행을 첫 번째로 하면 얼마나 네. 좋을까. 네네. 아이템에서. 아이템이 승승장구. 그러니까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네. 현대에서 네. 이번에 이 UAM 쪽으로 네네. 벤다이어친? 네네. 벤다이그램이 아니라 벤다이어친을 죄송합니다. 네, 벤다이어친을 네네. 영입했다는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펜하이머 창업자시고요. 네. 그 나사 에어 항공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건물급 인사죠. 사실은 현대차가 나사에서 신재원 박사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UAM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나름 네임 있는 이런 분들을 중량급 인사들 계속 영입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조인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현대자동차가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네네.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일단은 화석연료차 5등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는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네. 현대차가 이제 말을 했어요. 향후 전기차 쪽에서 50%, 그리고 로봇 쪽에서 20%, 그리고 UAM에서 30%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정의선 회장이 이야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전 부지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네.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지금 50층짜리 건물 3개로 깎았잖아요. 깎았어요. 왜? UAM 터미널을 하려고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현대차가 얼마나 UAM에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수소차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수소차는 조금 더 먼 네네.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미래가 빨리 올 줄 몰랐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한 네. 5년, 6년 사이에 진행돼야 될 어떤 미래 변혁 속도가 한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런 굉장히 저조차도 미래를 네. 테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아우 대표님이 현기증 느끼실 정도면 저희는 쓰러져요 아주 그냥. 어쨌든 이러한 산업으로 인해서 우주 항공 산업 네네. 쪽도 굉장히 네네.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게 그 중요한 게 통신이 되게 중요해요. 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UAM 같은 경우도 결국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려면 자율주행 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전의 어떤 마지막 그 방점이 뭐냐면 통신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지상에 있는 기지국 가지고 커버가 안 되겠죠. 기존의 5G망으로는 안 돼요. 네네. 그러면 6G로 해서 저궤도 위성,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랑 3차원으로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날아다녀도 비행기하고 통신하고 위성이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앞뒤로 충돌할 네. 것 같으면 통신을 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니까. 지금 통신 표준이라는 게 원래 웨이브라는 통신 표준이 있었고 CV2X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와이브로하고 LTE하고 어떤 게 갈 거냐 막 이런 것처럼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웨이브가 처음에는 굉장히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웨이브가.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게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CV2X 쪽으로 거의 세계 표준이 잡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사람은 휴대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람을 치지 않을 네. 그렇죠. 연결돼 있으면 최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마지막 신기하다, 방점 그것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6G가 되면 네. UAM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그 기체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사고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기술로. 훨씬 안전해집니다. 통신이 연결되면. UAM을 만들기 전에 저궤도 이성을 먼저 띄워서 네. 서로 통신 연결하게 만든 다음에
저기 에어 택시를 띄워야 되는 그런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지금 레벨 3까지 되잖아요. 뭐 테슬라 FSD가 2.5냐 3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건 아직 그 통신이 연결 안 됐는데도 되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 레벨 5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UAM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사람이 운전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원격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 AI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계속 싸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럼 운전사가 4명이 타는 거예요. 네. 4명이 타는 거고 이게 여기 원격 조정이 되면 관제실에 앉아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 군사용 무인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면서 미사일 빵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듯이 이제 되면 그게 그 5명이 탈 수 있고 코스트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파일럿이니까 고급 인력이잖아요. 궁금한 게 그렇다면 해외는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이 UAM이? 세계적으로 UAM 기체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300여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프로젝트만 해도 굵직한 프로젝트만 따져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빨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해외 상황도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현대차가 특히나 더더욱 빨리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현대나 되나요?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나 어떤 네. 인프라적인 측면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럼 해외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곧 뭐 한 5, 6년 사이에 네네. 이렇게 될 수가 지금 있는 뭐 건가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이 UAM이라는 어떤 이 시장을 처음에 열게 된 회사는 네. 2016년에 우버 백서라는 게 나왔어요. 우버가 이 UAM에 대한 굉장히 뎁스 있는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네. 지금 UAM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보고서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바이블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기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인프라, 유지 보수, 통신 이런 것들 다 규제까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다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버가 그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국방 기술이잖아요. 네.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많이 관여이 돼 있고요. 이 UAM 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그 기업이 이항홀딩스잖아요. 네네. 이 이항홀딩스가 주가가 이렇게 빡 됐다가 또 빡 되고 막 아주 파도를 쳐요. 대체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이항이라는 회사는요, 이제 중국 드론 회사예요. 그냥 이제 우리 촬영용 드론을 제일 유명한 회사는 DJI라는 회사고요. 이 사람이 DJI.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이제 컨셉을 내놔서 굉장히 많이 사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항홀딩스입니다. 근데 이 이항홀딩스가 요즘 뭘 뭐 조작해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이슈인 거예요? 사실 그게 중국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신 커피가 이렇게 분식회계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했던 중국 회사가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네. 11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언덕에서 밀었다 그러지만 사실 이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의도에서 뭐 시제기를 띄웠고 네. 일단 프로토타입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실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투자의 관점으로는 사실 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UAM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기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제도적인 제도, 통신, 인프라, 네. 터미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택시라고 해도 택시만 한 네네. 크기일까 아니면 버스만큼 막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너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지금 이항이 보여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드론에 비슷해요. 중간에 이제 사람이 한 2명 정도 탈 수 있는 2명이요? 네네. 네. 그 정도 이제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기존의 드론 같은 경우는 네.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운송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관광용이나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잘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진정한 어떤 교통 수단으로서 뭐 여의도나 잠실,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가려면 결국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비행기 같은 느낌이. 네, 경비행기 같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터미널이 건물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활주로를 이렇게 이루기 안 돼요. 그러면 수직이 착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주로 그 UAM을 VTOL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VTOL. 네. 수직 이착륙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전기로 간다고 해서 eVTOL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VTOL 같은 경우는 헬기가 대표적인 건데 네. 지금 전기 드론 같은 경우는 eVTOL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이항 같은 스타일이 첫 번째 1세대이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날개가 달렸는데 일단 수직으로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날개로 가는 거고 가장 효율적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네. 프로펠러가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다가 수직을 이착륙해서 이게 서서히 뒤로 바뀌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뒤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뜰 때? 이게?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이 날개 프로펠러가 아래쪽을 향해 있다가 뜨고 나서 서서히 뒤로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샥 네.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지금 하나 시스템이 내놓을 시제기가 네. 그런 타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멋있다. 날면서 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수직으로 떴다가 이렇게 서서히 힘의 균형을 바꿔야 네.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UAM 관련된 수혜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지금 어떤 그 기체부터 서비스 그리고 터미널 인프라까지 다 모두 하겠다라고 손든 회사는 두 군데예요. 모두 한다고요? 그거를? 네네. 현대차하고 네. 하나 시스템이 그 두 개를 다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손들어서 이걸 다 해요? 네네 그런 이 수직 계열화를 다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손든 회사고 거기에 또 기술적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회사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네. 항공우주랑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한국형 전투기 KF-X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고등훈련기 그리고 헬기 수리용 같은 헬기 네네. 같은 것들을 국방용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양산 경험이 많거든요. 네. 석박사급 인력이 계속 연구 개발해서 특허 내고 있죠. 그럼 원천 기술 얼마나 많겠어요. 기술이 네, 많구나. 맞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UAM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뭐 분식회계나 네. 어떤 그 도덕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정리되고 빅베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임 안현호 대표가 지금 이제 UAM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가시화가 될 거고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네. 한국항공우주가 하나 시스템이랑 현대차 중에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 되게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잡을 수는 둘 다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럼 한국항공우주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은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네. 이런 기체나 여러 인프라의 부품 같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눈여겨봐야 될 회사는 MC넥스라는 회사가 또요? 있고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자율주행차잖아요. 네. 자율주행차의 어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모터 그리고 카메라 센싱, 라이다, 비행기 기체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렇죠. 똑같이 다 네네.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들어갈 센싱 해야 것들이. 되잖아요. 네. 라이다도 들어가야 되고 네. 레이더도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수소 연료 전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EGMP에서 손발을 맞췄던 업체들을 상당 부분 어차피 끌고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단순 카메라 센싱뿐만 아니라 네. 라이다 같은 기술들 가지고 있고 드론용 어떤 카메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네.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어떤 이미지에 대한 통신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MC넥스 일단 또 다음 네. 어떤 그리고 게 있어요? 한국카본이라는 회사도 카본?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LNG 보냉선의 어떤 그런 패널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LNG 그 배 소재를 하다가 일반 비행기 있잖아요. 네. 보잉 같은 데다가 이런 카본, 탄소섬유. 탄소섬유. 기존에는 껍데기? 이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많이 쓰거든요. 알루미늄을 깎아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상당 부분은 깎아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알루미늄 자체도 또 약하잖아요. 탄소섬유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에서. 최근에는 비행기 꼬리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콜을 받아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라는 IAI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업체와 그 유무인기 합작사 설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항공기 개발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기업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그 UAM 관련주로 손꼽히는 이유는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에 대한 무인 항공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라는 회사가 드론 택배 사업 등록증을 받았다라는 네네. 기사를 봤어요. 네. 드론 택배가 지금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그런 쪽도 계속 실증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테스트 베드화 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그 테크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네.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드론 택배를 네. 상용화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이건 그냥 도시 간의 이동은 가능하죠.
도시가네요? 그렇죠. 도시, 그러니까 수원에서 서울로 아.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급하면 항공으로 막 쏘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드론이 계속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동력원이 단순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로 하면 4시간까지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가까운 데는 중국은 충분히 갈 수도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또 상한가를 쳤었다고 하던데 이 네온테크가.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미래성이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초창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서비스들을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무르익으면 큰 사업자들이 이렇게 장악하기 시작하죠. 플랫폼을. 네.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요. 결국 작은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특화된 영역에서 네. 거기서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돌멩이로. 그렇죠. 그럼 그 돌멩이에 대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강력한 뭐냐? 돌멩이가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게 특화된 서비스라는 거죠. 그냥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야 되는데? 그때 샀다가 망하는 회사도 많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기술은 까봐야. 나중에 되는데 옛날에 보면 네스케이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인터넷 시대 맞아요. 네스케이프 굉장히- 다 네스케이프 썼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이코스. 결국 망했잖아요. 라이커스도 망했고 사실 다음도 그 뒤에 벤처기업인 카카오한테 먹힌 거고 예. 결국은 네이버 하나 그러네. 살아남은 거죠. 그렇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회사가 위너가 될 거냐라는 거는 좀 이건 이제 너무 어렵다.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UAM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너무 오늘은 좀 흥미진진한 네네. 시간이었어요. 당장 코앞에서 이제 내가 한강에서 UA에 택시를 타고서 네네. 그렇죠. 갈 수가 있다니 2만 원에.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혜주들을 보니까 역시나 또 현대차는 뭐 그렇죠. 여러모로 참 혜택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다. 그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 주목해 봐야 될 이유들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드한 기업이 네. 변신하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야.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